네, 2014년 3회 수질환경 기사 네 번째 과목 공정시험 기준입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실물성 플랑크톤 현미경 개수법인데 참고만 하시고 넘어갈게요. 답은 1번이에요. 네, 62번. 자, 시료 채취, 복수 치료 채취할 때는 자동 방법이 있고 수동 방법이 있죠. 자, 자동이고 수동이고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은 30분 이상 간격으로 2회 측정을 해요. 2회 이상 측정을 하는데, 자, 이 자동 같은 경우에는 6시간 이내로 30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채취를 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 6시간 30분 2회, 그러고 단일 시료 해서 1번이 정답이죠.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63번 시료 채취 시 유의사항, 요것도 중요하죠. 자, 1번 같은 경우에 용기를 시료로 동그라미 3회 이상 동그라미, 자, 이거 시료로를 물로 3회 이상 오답 나온 적 있어요. 그러니까 시료로 3회 이상 씻는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용기에 시료를 채울 때는 교란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2번도 맞고요. 지하수를 채취를 할 때는 고여있는 물은 충분히 퍼냈는데 고여있는 물에 얼마나 4에서 5배 정도 퍼낸다. 그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심층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저속 양정으로 저속 양정 펌프를 사용을 한다는 것도 저속으로 끌어올린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시료 채취량은 얼마? 3에서 5리터예요. 5리터.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자, 64번 냄새 최대 보존기간 6시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65번 개수로에 의한 유량 측정. 자, 요거 개수로 2013년 1회의 기출이죠. 자, 봅시다. 수로는 직선이어야 되고 물결치지 않는 거 고른다. 맞고요. 그리고 10m를 측정 구간으로 하는 거 맞고, 요거 잘 나온댔죠? 5m 아니고 2m예요. 2m. 2m마다 횡단 면적 측정을 해서 그 측정한 거에 산수의 평균값을 내서 우리가 평균 단면적으로 쓰죠. 자, 그리고 유속 같은 경우에는 실측을 하는데 실측 속도가 얼마다? 최대 표면 속도랑 같죠. 그러니까 유속도 10m 구간으로 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Q는 4번의 Q는 60 곱하기 VA, 요거는 단위 환산이죠. 왜? V가 미터 퍼 세크고요. 그리고 얘는 유량 같은 경우에는 미터 퍼 미니트죠. 그래서 1분은 60초니까 그 단위 환산한 거고, 자, 그리고 평균 유속, 요거는 실측 속도, 즉 최대 평균 유속에 곱하기 0.75 한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2번이 틀렸죠. 자, 66번 인산염인 자외선 갈성 분간법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아스코르빈산 환원법 하고요. 그리고 이염화 주석 환원법이 있죠. 자, 얘는 색깔은 둘 다 청색인데 파장이 다르죠. 이염화 주석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 690이고요. 아스코르빈산 환원법 같은 경우에는 880에서 측정을 하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아스코르빈산 환원법이니까 청색에 880, 즉 4번이 정답이에요. 자, 총유기탄소 용어가 5가지가 있어요. 자, 총유기탄소는 뭐냐? 얘는 수중에 결합한 유기적으로 결합한 모든 탄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성 탄소가 있어요. 무기성 탄소. 무기성 탄소는 무기적으로 결합한 모든 탄소를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총탄소가 있어요. 총탄소. 총탄소는 유기탄소랑 무기탄소 다 더한 거겠죠. 결국에는 수중에서 유기적 혹은 무기적으로 결합한 탄소를 다 얘기를 하는 게 총탄소다. 자, 그리고 네 번째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용존성 유기탄소. 얘는 유기탄소, 총유기탄소 중에서 0.45 마이크로미터의 여과지로 걸러진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 여과지를 통과한 탄소를 용존성, 즉 이 0.45 마이크로미터 여과지를 통과했다는 거는 녹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용존성 탄소는 이걸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비정화성
유기탄소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pH 2 이하에서 포기에 의해서 정화가 안 되는 탄소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겠어요? 0.45 그리고 pH 2니까 3번이 정답이죠. 자, 요거 잘 나오니까 기억 꼭 해주시고요. 자, 물벼룩도 중요하죠. 물벼룩에 적용되는 용어. 자, 물벼룩은 어떻게 측정을 해요? 일단 시료가 있으면은 그 시료를 희석을 하죠. 희석하는 농도는 자, 시료가 100%라고 하면 희석하는 농도는 희석을 2배해서 50%, 50의 절반 25%, 그리고 25%의 절반 12.5%, 그리고 12.5%의 절반 6.25%. 요 네 가지 퍼센트로 어떻게 희석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 물벼룩을 똑같은 양을, 똑같은 개수를 집어넣어요. 그렇게 집어넣어서 얼마나? 24시간 동안 놔두고 나서 15초 관찰을 하죠. 15초 관찰을 해서 치사이거나 유형제인 거를 찾는다. 그리고 그 치사이거나 유형전의 저해인 그때의 50% 넣어준 물벼룩의 50% 정도가 치사이거나 유형제의 상태인 그때의 농도가 만약에 25%다. 그러면은 이때를 우리 25%를 반수 영양 농도라고 해서 2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생태 독성 값은 100에서 이 20을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생태 독성자가 TO 값을 구하게 되죠. 이때는 4가 나오겠네요. 자, 그때 이 치사랑 유형 저해가 뭐냐? 치사라는 거는 아무 반응이 없는 거. 24시간 경과 후에 15초 관찰했을 때 아무 반응이 없는 게 치사고, 유형저해는 일부 기간이 움직임이 없는 거를 유형저해라고 하죠. 그리고 반수 영양 농도는 투입 생물의 50%가 치사 혹은 유형저해인 농도, 이 희석 농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번 다 맞고요. 그리고 생태 독성 값은 통계적 방법을 이용해서 계산한 반수 영양 농도를 100에서 나눈 값이에요. 100에서 이거 2014년 환경부에서 나온 공정시험 기준에서는 이제 이 용어가 예전에 틀렸었는데 이렇게 고쳐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한 반수 영양 농도를 100에서 나눈 값이 생태 독성 값이다. 그래서 뭐가 틀렸어요? 4번이 틀렸죠. 자, 메틸렌블루법은 뭐? 음이온 계면 활성제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자, 70번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답은 1번 페놀류. 자, 웨어 문제 또 나왔죠? 요번에도 사각웨어. 사각웨어가 잘 나오네요. 이것도 대입을 하면은, 바로 대입을 하면은 1.5 곱하기 절단폭 B 5 곱하기, 자, 수두가, 단위가 미터여야 되죠? 그래서 90cm니까 0.9 2분의 3승. 그리고 유량의 단위는 이 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1큐빅미터 퍼 미니트가 나와야 되는데 단위 똑같으니까 단위 환산 안 해줘도 되죠? 그렇게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6.40이 나와요.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자, 72번. 자, 측정 항목별 시료 보정 방법 최대 보정 기간. 자, 부유물질 같은 경우에는 부유물질은 4도씨 28일 아니고 7일이에요. 7일. 그리고 전기전도도는 4도씨 보관하고 즉시 아니죠? 즉시되는 거는 네 가지가 있었죠. 즉시되는 거는 pH, 온도, 그리고 DO 전급법, 그리고 잔류 염소였죠. 얘는 24시간. 음이온 계면 활성제는 4도씨 48시간 맞죠? 그래서 3번이 맞네요. 질산성 질소 같은 경우에는 6시간 아니고요. 48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4도씨 보관하는 거 말씀을 드렸죠. 10가지가 있었죠. 부유물질, 그리고 전기전도도, 그리고 음이온 계면활성제, 그리고 색도, BOD, 그리고 아지사성질소, 질산성질소, 그리고 육각크롬, 다이에틸 헥실프탈레이트, 그리고 물벼룩, 이렇게 10가지가 있었죠. 답은 3번이에요. 3번. 자, 73번. 자, 요거는 참고만 하시는 문제. 답은 4번. 자, 74번 페놀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요번에도 나오는 게 간섭물질 나왔네요. 자, 페놀 같은 경우에는 pH 얼마? pH
10으로 조절을 하죠. pH 10으로 조절을 해서 뭘로? 기억을 해야 될 씨약 4아미노 암피티피린 그리고 헥사시아나 철산 칼륨 기억하라 그랬고 자 그리고 수용액에서 510 그리고 클로로폼에서 460 나노미터 흑강도 측정하는 거 기억을 해야 되죠. 그리고 가선물질이 황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인산으로 pH 얼마? 4로 맞추고요. 아니면 황산물이 CuSO4 첨가를 하고요. 그리고 유류라든가 오일 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한다? NaOH로 pH 12에서 12.5로 조절을 해서 클로로폼으로 추출을 하죠. 그러면은 1, 2, 3번 다 1, 2, 4번이 맞으니까 3번이 틀렸네요. 정량한계는 0.05예요. 자, 총칙도 중요해요. 총칙. 자, 봅시다. 일단 익숙한 거 2번부터 볼까요? 항량으로 될 때까지 건조한다. 이거는 1시간 동그라미. 그리고 저는 무게가 g당 0.3mg 맞죠? 이하일 때를 얘기를 한다. 이거 2번 맞고요. 자, 3번. 표준 상태는 0도씨 1기야. 기체일 때 얘기해요. 그래서 3번도 맞고 4번 정확히 취하여는 부피 피패스로 눈금으로 취하는 걸 부피 피패스로 눈금까지 취하는 걸 얘기를 해요. 0.1mm까지가 아니고 눈금까지. 4번이 틀렸네요. 그럼 1번 한번 볼까요? 시험에 사용하는 시약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급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규격의 시약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76번 잔류염소 측정 자 요거는 참고만 하세요. 답은 1번. 자, 용기 잘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기체 미생물 그러면은 밀봉이에요, 밀봉. 밀폐는 라겐나 생각하시랬죠? 내용물 손실 없거나 아니면 이물질 안 들어가게 하는 거. 기미름, 가스, 기체. 그리고 차폐가 아니고 차광 용기는 빛이 안 들어가게 하는 거.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자, 78번도 참고만 하세요. 3번. 자, 79번. 자, 요건 중요하죠? 최대 유량이 1분 이상일 때는 어떻게? 5분 정도 측정을 하는데 매분 수위 상승 속도가 1cm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3번이 답이죠. 자 그리고 최대 유량이 1km per 분 미만일 때는 용기가 100에서 200리터고 20초 이상 측정해야 되죠. 이거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여기 그리고 마지막 문제 이제 80번 문제 총질소 지난 13년 3회에 총질소 측정 방법 나왔었어요. 전부 다 자외선 가해성 분간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틀렸어요? 자, 총질소 되는 게 자외선 가해성 산화법 되고요. 자외선 가해성 분간법, 카드뮴 교리하나법 되고 그리고 4번 환원 중류 캔달법 다 되는데 연속 흐름법은 자외선 가해성 분간법의 연속 흐름법이 아니고요. 연속 흐름법. 그냥 연속 흐름법이에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네, 여기까지 공정시험 기준이었습니다.